네, 안녕하세요. 면쌤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청년인턴 자기소개서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일 마감이죠. 한국주택금융공사 청년인턴 자기소개서 특강, 오늘 진행할 특강은요, 이번에 신용보증기금 굉장히 많은 합격자분들이 나오셨는데, 그 신용보증기금 자기소개서와 기타 금융공기업, 금융공기관 자기소개서 바탕으로 분석을 해서 강의를 진행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자기소개서 첨삭 진행은 되는데 현재 많이 밀려있어서 지금 신청하시면 일요일 저녁에나 받으실 수 있다는 점 미리 안내드리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보겠습니다. 우리 공사의 지원 사유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몇 자로? 700자로 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사의 지원 사유는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공사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것도 괜찮지만 여러분이 이 공사와 관련 있는 경험을 찾아서 써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여태까지 합격을 하셨던 다른 금융공공기관 이 자기소개서를 보더라도 내가 정말 이거와 관련된 경험을 하신 분들이 합격하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금융과 관련이 없었을지라도 여러분이 그냥 팀플이나 프로젝트였어도 좋으니까 여러분이 하셨던 경험을 찾아서 기재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어떠한 경험 당시 경험 나왔어요? 뭐의 중요성을 느끼면서 구체적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너희 공사 인턴에 지원을 한 거는 결국 궁극적으로 이 구체적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어서 배우고 싶어서 지원했어. 왜냐면 내가 이 경험에서 뭐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업무를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택이나 부동산 관련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 뭔가 조사를 했을 때 어떤 업무를 진행했었다 혹은 이거를 조사했었다, 알아봤었다 이렇게 해주시면서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어떤 사람한테 들었어요. 들으면서 이 내가 지향하는 가치 그리고 구체적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혹은 이 주택금융공사에 입사를 해서 내가 도움을 줘야 할 분들에게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또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떠한 지원 혹은 어떤 지원의 병행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라고 하면서 내가 겪었던 경험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써놨어요. 관련 경험이 없다면 팀플 등을 통해 알게 된 조사 내용도 괜찮습니다. 내가 대학 재학 시절, 학부 시절 이런 얘기만 안 쓰시고 그냥 내가 어떤 프로젝트 당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네, 조사 내용도 괜찮습니다. 자, 내가 보니까 어떤 병행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 근데 내가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알아보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어떤 체계로 이미 지원을 하고 있고 이렇게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지원하고 있어. 내가 지향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선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너희 벌써 하고 있네? 라고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기업의 모습이 너희 기업의 모습과 일치한다라는 거 한 번 더 언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내가 인턴으로서 배울 어떤 업무를 수행하면서 구체적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역량을 배우고자 지원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은 인턴이기 때문에 내가 배우고자 지원했다. 입사 후에도 어떻게 하겠다 하면서 1번 지원 사유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입사 후 공사에서의 역할과 포부에 대해서 입사 후 포부죠. 자, 살펴보겠습니다. 입사 후 인턴으로서 어떤 업무를 중점적으로 배우며 내가 앞에서 말했던 구체적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노력할 거야. 다양한 주택금융공사 업무 중에 니네 업무 되게 많지. 근데 이 중에 어떤 업무를 수행할 때 내가 바라는 지향가치의 어떤 역량과 가치를 배우며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 라고 해주시고, 이렇듯 어떤 구체적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 인턴으로서 다방면 업무를 배우고자 지원을 했어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인턴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굳이 단기 장기로 나누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지식에서는 이런 걸 배우고 역량에서는 어떤 거 하겠다, 경험은 어떤 거 배우겠다, 혹은 역량 1, 역량 2를 배우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만의 기준을 잡고 나눠서 설명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입사 후 인턴으로서 배우겠다 하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살짝 질문이 긴 게 나왔네요. 공사 인재상 이렇게 제가 쭉 갖고 와봤어요. 창조인 전문인 화합인과 연관지어 본인의 장단점을 기술하고 단점의 경우 극복 방안을 함께 기술하시오. 자, 보겠습니다. 창조인. 결국 보면은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사람, 유연한 사고, 끊임없는 도전, 그리고 적극적인 자기개발, 통용될 수 있는 경쟁력, 자기 분야 전문성, 도전의식 비슷하네요. 화합인. 건전한 가치관과 도덕을 갖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이기주의를 버리고 동료애를 발휘할 줄 아는 사람. 내가 이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게 뭔지, 혹은 이 세 개를 동시에 담고 있는 경험이 뭔지를부터 찾아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살펴볼게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제가 장단점 강의 주소 강의 밑에 종료 화면쯤에 띄워드릴 테니까 거기 들어가셔서 장단점은 어떻게 내가 만드는 게 좋은지를 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살펴볼게요.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인재상으로 한 역량 가치를 실천하며 성장했다. 내가 바라는 이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 이 인재상, 창조인, 전문인, 화합인을 중심으로 한 역량 가치를 실천하면서 성장했다. 난 이미 니네가 말하는 이 인재상을 실천하면서 성장했어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실제로 어떤 경험 당시 어떠한 사람으로서 성과를 달성한 사람이 있다. 이 어떠한 사람은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은 인재상을 말로 좀 풀어주세요. 뭐 전문인이면은 여기 굉장히 네 가지가 이제 자기 개발을 위해 최고를 추구하는 사람, 경쟁력을 갖춘 사람, 뭐 차별화된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성과를 달성한 경험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로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략히 여러분의 경험 설명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인재상을 발휘해서 해결했다는 거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인재상의 모습을 갖추는 과정에서 단점 조금만 숨겨줄게요. 단점 막 드러나게 굳이 안 써주셔도 돼요. 어떤 단점이 발생하기도 하였지만 이 보완책으로 단점을 보완하면 오히려 전화위복이죠. 오히려 지향점의 모습을 갖출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단점을 좀 줄여서 이 문단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인재상의 어떤 역할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정의 한번 내려주시고요. 어떤 걸 돕는 인턴으로서 하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공익지향 경험이래요. 여기에서 이제 봉사활동 쓰라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저 봉사는 많이 했는데 어떤 봉사를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떤 봉사 써야 하는지 저랑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공익가치 창출이라고 제가 작성을 해놨어요. 여러분이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뭐 정말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봉사가 공익가치를 창출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지속적으로 내가 하는 이 봉사를 통해서 대상자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더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가치를 창출했다.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한 거면 더 좋습니다. 땡땡 당시 어떠한 경험을 통해 대상자에게 어떤 도움을 준 경험이 있다. 자, 당시 대상자는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어 뭐를 해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대상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러한 대상자를 돕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였다, 어떠한 봉사를 했다 하면서 크게 내가 봉사한 거 크게 한 가지로 정리해서 자세히 정리를 해주셔도 되고요. 첫째, 둘째, 셋째 혹은 가장 먼저 또한 해갖고 두 가지에서 세 가지로 정리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결과 대상자는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다. 입사 후 인턴으로서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며 항상 도움을 드리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입사하셔서 하시게 될 일도 결국 여러분이 도움을 드림으로써 그분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거주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속적 가치를 창출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항입니다. 지원 분야 업무 관련 보유 지식, 경험, 경력 등을 기술해 주십시오. 800자예요. 저 관련된 거 없어요 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문항은 여러분이 잘 갖다 붙이시면 일단 되거든요. 여러분이 하셨던 경험, 경력을 쭉 나열해 주시고 그리고 이 주택금융공사 인턴이 필요한 역량 쭉 정리해 주셔서 매칭 한번 먼저 시켜보시고 시작을 해주세요. 가장 좋은 건 여러분이 어떤 지식을 쌓아서 이 지식을 경험해서 활용한 거를 사용해 주시면은 가장 좋을 것 같지만 뭐 꼭 이렇게 하셔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같이 살펴볼게요. 어떤 주택금융 전문가가 되고자 지식을 쌓아 경험에서 성과를 달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나는 실제로 여기 너무 오고 싶어서 관련된 지식을 쌓아서 현장에서 이걸 발휘했던 경험이 있어 라고 하면서 대상자에게 어떤 측면에서 도움을 주는 주택금융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경험과 그 필요한 역량 매칭시켰죠. 그 역량을 일부 적어주는 거예요. 이게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나는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어떤 지식도 쌓았고 경험을 실제로 활용해서 성과도 얻었었어 라고 하면서 난 니네가 바라는 모습 이미 난 해봤어 라고 하면서 이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듯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 쌓았던 지식을 바탕으로 입사 후에도 인턴으로서 하면서 쭉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주택금융공사 자기소개서 작성법 찾아봤는데요. 금융공공기관은 금융공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비슷한 합격 자기소개서 모습을 띠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내가 대체 주택금융공사와 관련된 경험이 뭐가 있는지, 지식은 뭐를 쌓았는지, 그리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한번 차분히 정리를 해보시고 시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슈퍼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